명제의 마지막 단원 절대부등식입니다. 절대부등식이란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부등식인데 그 문자에 그 조건을 만족하는 어떠한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그 부등식이 늘 참이 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절대부등식은 부등식을 풀어라 라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 절대부등식 중에 유명한 절대부등식, 많이 사용이 되는 절대부등식을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별칭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줄여서 산술기하라고 부르는 절대부등식인데요. 여기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두 수의 산술평균이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그 평균을 말하고요. 두 수를 더하여 2로 나눈 값을 말하고요. 기하평균이란 두 수를 곱한 값의 루트를 씌운 것을 말합니다. 두 수가 양수이기만 하면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늘 크거나 같다라는 절대부등식인데요. 그것을 문자로 나타낸 것이 밑에 있는 이 식입니다. A와 B가 모두 양수일 때라는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A, B가 양수일 때 두 수를 더하는 것을 2로 나눈 값은 두 수를 곱한 것의 루트를 씌운 값보다 늘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이고요. 이 부등식은 A, B가 양수이면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이고 산술기하라고 줄여서 많이 부르는 절대부등식입니다. 산술기하 절대부등식을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2분의 A 더하기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AB가 양수이면 A와 B가 모두 양수이면 늘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인데요. 그래서 2분의 A 더하기 B에서 루트 AB를 뺀 것은 이라고 적었고요. 이 식이 만약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밝히면 그 말은 이 앞에 있는 2분의 A 더하기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뺀 식은 이 식을 변형을 해볼 건데요. 먼저 통분을 했습니다. 루트 AB는 분수가 아니죠. 분모가 1인 분수로 생각을 한다면 2분의로 통분을 한다면 분자에는 2 루트 AB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2분의 A 더하기 B는 맨 뒤에 적었고요. 이 루트 AB가 빼진 것을 가운데다 적었습니다. 이렇게 통분을 하여 하나의 분수로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는 어떻게 썼냐면 A가 양수이기 때문에 A는 루트 A를 제곱한 것과 같고 B도 마찬가지로 B는 루트 B를 제곱한 값과 같습니다. 그래서 A와 B를 이렇게 제곱인 형태로 나타냈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낸 이유를 알겠죠. 이렇게 적으면 이 세 개의 이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완전 제곱식 공식을 생각해 보면 앞에 거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앞 뒤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 네, 공식에 딱 들어맞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줄에 2분의 괄호 루트 A 빼기 루트 B 전체의 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 어떤 수의 제곱은 이 어떤 수가 양수든 음수든 0이든 상관없이 그것을 제곱한 것은 0 이상이죠. 그걸 다시 양수인 2로 나눴기 때문에 여전히 이 전체 식의 값은 0 이상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오른쪽에 0 이상이다 라고 적었고요. 2분의 A 더하기 B에서 루트 AB를 뺀 값이 0 이상이라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결국 2분의 A 더하기 B는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죠. 이렇게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한 번 더 적고요. 증명을 할 때 절대부등식의 증명에서 등호가 있는 경우는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가 이 부분을 언급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이 등호가 성립한다. 2분의 A 더하기 B가 루트 AB보다 AB와 같다라는 것인데요. 자, 언제 같은가 생각해 보면 그 윗줄에 보면은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낸 이 부분이 0과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므로 자,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식이 0이 될 때 등호가 성립하므로 결국 A와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한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산술기하 절대부등식을 사용해서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A와 B가 양수일 때 다음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문제는 B분의 A 더하기 A분의 B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인데요. A, B가 양수이기 때문에 B분의 A와 A분의 B는 모두 양수이죠. 그러므로 산술기하 절대부등식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고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에 의해서 두 수의 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술기하 절대부등식은 두 수를 더한 것, 합을 2로 나눈 것은으로 시작하죠. 그 절대부등식이 양변에 2를 곱하면 결국 두 수의 합은 2 곱하기 루트 두 수의 곱보다 크거나 같다의 형태로 모양을 살짝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형태로 절대부등식을 사용할 건데요. 두 수의 합은 B분의 A 더하기 A분의 B는 2 곱하기 루트 두 수의 곱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쓸 수 있죠.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라는 그 절대부등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럼 B분의 A와 A분의 B는 약분을 하면 1이 되기 때문에 곱하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은 2를 나타내죠. 따라서 우리는 B분의 A와 A분의 B의 합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아냈고, 따라서 이 식의 최소값은, 가장 작았을 때 값은 2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는 언제 이 최소값 2를 갖는지도 사실은 알 수가 있는데요. B분의 A와 A분의 B 이 두 수가 같으면 최소값을 갖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A와 B가 같아서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1이 됐을 때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역시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식이 A 더하기 B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곱해져 있죠.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앞의 문제보다는 조금 더 어렵죠. 여기서 산술기하 절대부등식을 사용해서 최소값을 구한다라는 힌트를 줘도 이게 그 절대부등식을 사용할 수 있는 모양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면 좀 더 어려운 이유는 이 식을 먼저 전개를 해보면 전개를 하여 그 절대부등식을 적용해야 하는 문제이거든요. 근데 전개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 식은 전개를 하면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 더하기 2라고 전개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 식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 더하기 2라는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앞의 문제랑 상당히 비슷해졌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B분의 A와 A분의 B는 모두 양수이므로 라고 쓰고, 그러니까 그 산술기하 절대부등식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의미고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에 의해서 이 두 식을 더하고 B분의 A 더하기 A분의 B 더하기 2는 이라고 썼고요. 자, 이 더하기 2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우리가 B분의 A 더하기 A분의 B가 2 곱하기 루트 두 수의 곱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죠. 그럼 더하기 2는 어떻게 해요? 라고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절대부등식의 좌우변에 똑같이 2를 더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여기 2가 더해져 있으니까 오른쪽에도 2를 똑같이 더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에 의해서 이 2 루트 1이죠. 여기가. 그래서 2 더하기 2가 되어서 오른쪽의 식의 값은 4고요. 결국 이 식의 값은 4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았고,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처음 식의 최소값은 4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